자, 시사건건 두 번째 주제. 북한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한 것 같다. 네, 그렇죠. 미사일 발사 이야기입니다. 네. 미사일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미사일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미사일 아니죠. 발사체라고 얘기를 발사체.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발사체는 뭐냐 하면 롤의 투사체예요. 그냥 날아가고 있는 뭐가 있네, 뭐 스킬이 날라오네, 반응 그 이펙트. 우리가 그래서 발사체라고 하면 그냥 구분이 없어요. 이 스킬이 타겟팅인지 논타겟인지 구별이 없고, 타겟팅 스킬이면 미사일이라고 말을 하고 논타겟이라고 말하면 로켓이라고 말을 하죠. 뭐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사이온 궁은 이제 미사일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타겟팅까지는 아니니까 무조건 맞추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자, 어쨌든 북한이 이 5월 4일에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이게 되게 이게 참 그 애매한 게, 북한도 자기도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한국도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미국도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판을 깨냐 마냐의 그 줄다리기를 북한이 이제 한 거거든요. 도발을 한 건 확실한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이게 도발은 도발인데 만약에 미사일을 쐈다. 미사일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도하는 거거든요. 조종을 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유도체라는 거는 이제 발사할 때 이제 추진체가 달라붙어가지고 날아갈 수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고도화된 거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싫어하는 건 뭐냐면 그 미사일이 날라와가지고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미국이 싫어하는 거는 결국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네. 탄도미사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와 연관이 된 게 미사일이기 때문에 미사일 쐈다 그러면 우리랑 얘기할 그게 없구나. 너희 그러면 우리 자, 이제 싸우자.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냥 이제 그런 거 없이 한 거라면 그냥 정상적인 군사 훈련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북한도 영어로 쓴 거에는 굉장히 표현을 완화해서 이제 썼죠. 그 한글로 쓴 거에서는 무슨 뭐 무력의 뭐 인민의 어쩌고저쩌고 뭐 이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 한 두 문장 정도 이제 탁 걸러내면서 이제 영어로는 뭐 통상적인 군사 훈련인 것처럼 이제 여기서 이제 덕력이 필요한 게 이제 무기 체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나무 위키 10년, 리그베다 위키 한 5년, 그 정도는 해야지 이제 되는 건데, 대륙간 탄도탄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정거리가 10,000km 정도는 돼서 이제 대양을 넘어서 상대방까지 갈 수 있는 게 대륙간 탄도탄 ICBM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한 게 IRBM이라고 중거리 탄도탄이 있어요. 중거리 탄도탄은 보통 한 2,000에서 5,000km 정도. IRBM이 딱 하와이 정도 언저리까지 가요, 북한이 쏘면. 그리고 그거보다 작으면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ICBM, IRBM, 그 다음에 이번에 쏜 북한의 이제 뭐라고 주장을 했죠? 신형 전술 유도무기. 그런 것까지는 다 탄도미사일이에요. 탄도미사일은 뭐냐 하면 위성 쏘는 것처럼 보면 쭉 쏴서 위에까지 쏜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낙하해서 다시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 탄도미사일인 거고, 탄도미사일의 반대 개념이 순항미사일이죠.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처럼. 그거는 이제 비행기처럼 추진을 해서 쭉 날아가서 이제 저고도로 날아가서 맞추는 그런 개념인 건데, 지금 미국이 극히 신경을 쓰는 거는 뭐냐면 ICBM이랑 IRBM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정거리가 길고 자기네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는 이제 이거를 쏘는 거는 흔히 말하는 레드라인을 넘어선 거죠. 어느 선을 넘어선 건데, 근데 지금 북한이 지금 그 오늘 쏜 무기가 나름 최신형 무기예요. 나름 최신형 무기인데, 그리고 기술이 꽤나 있어야 되는. 네,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최근에는, 예전에는 정밀 타격을 할 때에는 다 크루즈 미사일을 쐈어요. 크루즈 미사일은 고도가 낮고 속도가 어느 정도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때리는 데는 순항 미사일이 좋거든요. 그런데 탄도 미사일은 장점이 뭐냐 하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슝 날아갔다가 슝 그대로 직각으로 꽂히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요격이 어렵거든요. 대신에 요격이 어려운 만큼 정밀성이 떨어져요. 근데 지금 지금 북한이 한 게 KN-02라는 미사일의 개량형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탄도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정확성이 굉장히 높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방어가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간다고 들었거든요. 낮게 빠르게 가다가 근처에 와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야, 뭐 마구야? 그러니까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낮고 빠르게 가다가 그 타겟
앞쪽에 와가지고는 이제 다시 이렇게 위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제 정확하게 이게 떨어지는 거라고. 밀덕은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팝업 비행이라고 순항 미사일에서 요격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 팝업 비행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KN-02는 뭐냐면 그냥 전술 탄도탄이에요. 전술 탄도탄인데 위로 쭉 쏴서 그냥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막으라고 사드 있는 거 아니에요? 사드가 막기에 고도가 좀 낮아요. KN-02는. 그래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그 자기네 그 영해 거기를 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도발이라고 하기에는 그 애매하게 이제 그 쏜 약간 거예요. 앙탈 그런데 도발까지 그렇게 앙탈 부린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미국에 대해서는 앙탈이고 네. 한국에 대해서는 도발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집에서 엄마 아빠랑 싸우고 문 쾅 닫고 이제 아빠랑 이야기 안 해! 라고 했는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얘 쟤 왜 저래 그러는 건데 아빠 입장에서 뭐 그냥 쟤 저럴 수 있지. 딱 그 정도 지금 수준인 거죠. 문 쾅 닫고 나갔다. 그런데 이게 저는 굉장히 어떻게 이걸 의미를 또 해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는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제 또 해석을 해보자면 남한 그러니까 너희들 뭐 좀 해라. 북한 그러니까 미국 설득해서 뭔가 좀 판을 좀 끌어내라 더. 네,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미국이랑 빨리 이거를 좀 해결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핵을 포기하고 넘겨주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얻기를 원하죠. 네. 핵을 네. 포기를 하는 대가를 더 많이 얻기를 원하고. 그렇죠. 근데 그 협상의 상대는 협상왕 트럼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기 때문에 절대로 동등한 협상이 불가능해요. 미국이랑 트럼프가 아니라더라도 네. 미국이랑 동등한 협상이라는 게 가능한가요? 전 세계에. 불가능하죠. 아니 동등한 협상 정도가 아니라 둘 다 서로 내놓으라 하면 서러울 정도 깡패 국가예요. 그러니까 뒤통수를 둘 다 오지게 때리는 그 진짜 그렇지. 내가 뒤통수를 먼저 맞든 네가 먼저 맞든 서로 어쨌든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야 끝나는 싸움인데 둘 다 안 맞으려고 있으니까 그 중재자라고 나선 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협상을 잘 하기 문재인 위해서. 대통령이 네. 중재자로 나선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뒤통수를 대신 맞든 어쨌든 간에 좀 해결을 봐달라라는 저는 그런 메시지로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반대파들은 한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중재한다는 중재도 못하고 북한이 결국은 또 미사일 쐈잖냐. 네. 북한만 쳐다보다 나라 다 박살나는데 좌파 독재를 하고 있고 이런 딱 이 상황이고 이게 북한이 전술 유도 무기 발사체를 발사하자마자 네. 자유한국당이 잔치 분위기야. 저는 잔치 났네. 저는 지금이 더불어민주당이 맞을 때라고 봐요. 왜냐면은 그 동안에 뭐 평화를 위해 뭐 이렇게 하고 하다가 만약에 진짜 딱 해가지고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악수 딱 하고 이제 뭐 핵 포기하고 뭐 하고 뭐 통일 뭐 평화 분위기 딱 조성이 되면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오케이 그 여당 쪽에서 이제 잘 되고 있다 하면서 밀어지겠죠. 네. 그런데 지금 같은 이제 군사적인 무슨 행위를 했다.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뭐 한 거냐? 당연히 맞을 때라고 봐요. 지금 이거는 이게 또 뭐였냐면 판문점 그 회담 1주년에서 네. 파티 한번 벌이고 그 다다음에가 이게 네네네네. 이게 뭐야? 완전히 모양은 빠져요 지금. 네. 저는 이게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뭔가 자기가 하나 얻으려고 배팅을 했으면 거기에 둘 중 하나잖아요. 잃거나 얻거나. 저는 이거는 그 북한이라는 정말 희대의 깡패 국가한테 그 아무런 뭔가 그 대책 없이 이제 배팅을 한 그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카드를 좀 꺼낼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꺼낼 카드가 근데 있나요? 우리나라가 너무 불쌍해. 사실 되게 불쌍한 나라예요. 뭐 해줄 게 없잖아. 이게 아까 얘기한 검찰하고 경찰의 이것처럼 우리나라는 남한은 사실 북한한테 얻을 게 평화라는 거 빼고는 사실 뭐 그 안에서 실제로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기회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만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얻는 건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평화라는 걸 얻으려면 평화를 얻고 나면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한 대가를 좀 지불을 하자 이런 식으로 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 작은 거지만 하나를 쐈으니 그렇죠. 이게 이제 반대파 입장에서는 경사 난 거죠. 네. 그동안에 했던 거에 다 말짱 도루묵이고 북한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봐라. 결국 등신 외교한 거 아니냐. 병신짓만 한 거 아니냐. 이 소리 듣기 지금 딱 좋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제일 짜증나는 게 우리 원서를 써보면 희망 고문이 너무 짜증나잖아요. 네. 발표도 안 해주고 기다려야 되고 전화하면 조금 더 기다려보라 그러고 네. 지금 문재인 정부랑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국민들한테 희망 고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희망 고문은 정말 너무 지쳐요. 네. 너무 지치는 일이고 처음부터 너무 빨리 진행될 거라는 기대를 심어준 게 잘못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당장 1, 2년 이내에 핵 문제가 마치 다 해결될 것 같은 인상을 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핵 문제랑 북한 문제가 1, 2년 만에 해결이 될 거면 대통령 바뀌고 사람 몇 명 바뀌어서 이야기 몇 마디 했다고 그게 해결이 다 될 거였으면 과거에도 해결을 했겠죠. 맞아요. 근데 해결을 못한 건 그만큼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오래 힘든 일이라는 건데 그거를 마치 우리가 금방 다 끝날 것처럼 빵빵빵빵빵빵 한 그게 잘못이에요. 희망 고문하면 누가 잘못입니까? 희망 준 사람이 잘못이에요. 근데 이거를 북한이 왜 했을까를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봤어요. 그 여러 가지 봤는데 본 것 중에 4월 24일에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얘기를 한 게 그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에 뭐 쌀 안 퍼주겠다 얘기예요, 미국이. 그러면 이제 그 북한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으면 아 북한이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그 국제적인 제재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힘든 상황입니다. 그 통계를 진짜 힘든가 봐요. 네. 국제적인 제재가 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한국은행에 의하면 2017년 명목 GNI가 전년 대비 3.5%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2년 이후로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다가 그때 푹 끊겼어요. 왜 그랬냐면은 유엔이랑 미국에서 이제 수출부터 시작해서 수입까지 이제 다 차단해 버린 그런 상태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대북 지원도 사실상 연 1억 1,700만 달러에서 1,700만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고요. 그리고 수출 중국에서 대북 수출한 게 38%, 수입하는 거는 88.1%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 눈치 보느라 이제 북한 거를 못 사니까 진짜 그거 된 거예요. 말려 죽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급을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부족한 북한데 모든 물자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그 북한이 바라는 거는 이 경제 제재를 좀 이렇게 풀어줘야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 건데 숨통이라도 좀 튀게 해줘라.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끌고 싶으면 이 대북 지원이라도 좀 들어와야 그래 뭐 무상 원조라도 들어와야 지금 이제 진짜 사람이 굶어 죽으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 지금 북한도 인구 증가율도 뭐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닌데 지금 거의 바닥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이제 산업 자체가 완전히 이제 말라 비틀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산업 기반도 없고 들어가 봐야 뭐 경쟁력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수출이라도 좀 돼서 농산물이라도 좀 중국에 갖다 팔고, 그리고 이제 그 근근히 들어오는 그런 대북 지원으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게 안 들어온다라는 게 결정이 되자마자 제가 봤을 때 그쯤 이 무력 그 계획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한 일주일 준비해가지고 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미국의 심기를 다시 한번 건드려서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대북 지원이 끊기는 것도 원하지 않으니 결국은 만만한 한국한테 남한한테 문재인 정부한테 시위를 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 지금 당장 북한의 경제적인 이슈가 주요한 동인이 되진 않았을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때는 정말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이 굶어 죽었고, 그 다음에 산업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었고, 그 다음에 2010년 정도까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대북 원조가 어느 정도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갖다 바치고 거기에 더해서 중국의 원조로 어느 정도 생활이 됐던 거예요. 생활이 됐는데 그 북한에 대한 이 국제 공조, 국제 이제 무상 지원 같은 것들이 어떤 거가 많냐면은 아동 백신, 그 다음에 아동 분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정말 필수적인 영역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필수적인 지원이 점점 줄기 시작했거든요. 점점 줄기 시작해서 그거는 어느 정도
굉장히 성가신 요소로는 작용을 했을 거예요. 성가신 요소로 작용했는데 하지만 지금 국제 원조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북한에서도 권력자한테 주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대부분 굉장히 가난한, 거기 북한에서도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거라서 그건 당장 3, 4년 끊어지더라도 그 사람은 불편한 걸 모를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불편한 거 모를 거고, 지금 하는 거는 지금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뭐라도 하나 던져보는 정도? 저는 그 정도라고, 그냥 철저히 계획된 정도의 대화에, 몸으로 하는 대화의 시도 정도? 그 정도로 봅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거를 보고 이제 자유한국당과 이런 쪽 이제 경사난 거를 보고 와 진짜 막 파티를 열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의 속내가 뭘까? 그리고 그럼 북한은 과연 이 핵무기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미국한테 핵무기를 제대로 다 팔 의향이 원래 진짜 있는 거였나?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나왔었던 것들을 쭉 이제 보니까 저는 일단 어쨌든 김정은이라는 인물 자체가 나이가 되게 어려요. 그리고 외국에서 자랐고, 그런 핵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뭔가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더 많은 대가를 준다면 핵을 다 팔 수도 있다 라는 제스처는 끊임없이 보여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래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김정은 이때까지 계속 해왔던 어떤 그런 제스처는 간만 잘 쳐주면 된다라는 거고, 트럼프는 니네 너무 세게 부르는 거 아니야? 약간 이 정도 싸움인 것 같고, 그리고 요거를 이번에 4일에 이 발사체를 쏘고 나서 트럼프의 반응도 뭐 또 나오는 거 보면 사실은 되게 불같이 화를 냈지만 참모들이 막아서 유하게 이제 트위터를 남기는 뭐 이런 거가 있었다, 뭐 이런 또 보도가 좀 있었고, 실제로 트럼프의 반응도 이 판을 깨고 싶지 않다라는 그 표현은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북한도 이 판을 깨고 싶은 건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주도권은 미국이 확실히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다 미국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목을 쥐었는데 이제 숨이 이제 꼴딱꼴딱 넘어가면서도 이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뭐 니들 그거 가지고 뭐 핵 가지고 우리한테 딜할 그 처지냐, 더 기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김정은은 그 정도는 못하겠다라고 이제 버티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 입장에서는 시간은 나의 편이니까 이게 봉쇄를 해놓고 이제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북한이 뭔가, 그러니까 북한이 진짜 지금 다 까먹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인프라가 뭐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세금도 없고 나라 돈이 뭐 애들 농업을 뭐 발전시키기 위한 뭐 인프라를 막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야 거기도 이제 살아날 텐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꽉 틀어막고 있다가 텃밭 좀 놔줄게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굶어 죽지만 않는 정도라서. 저는 좀 반대인 게,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고 북한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정권은 계속 교체가 된다고요. 정권은 계속 교체가 되고 정권의 스탠스는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북한은 일당 독재 세습 국가잖아요. 세습 국가라서 그냥 지금만 버티면 어떻게든 정책의 변화 여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경제를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북한이 정상국가일 때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니거든요. 김정은이 원하는 거가 국민이 잘 사는 걸까요? 북한 국민이 잘 사는 거는 아니에요. 국민이 잘 살면 좋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에 대한 영속성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김정은은 기본적으로는 군주예요. 군주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권력을 잡고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바뀌게 되면 자기는 거기선 죽게 되니까. 근데 트로피커 해보셔서 알지만 굶어 죽는 상황이면은 그 권력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굶어 죽는 상황은 대중이 굶어 죽으면 돼요. 자기 주변 사람이 굶어 죽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 남한 정부에서는 변수를 줄이는 게 사실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변수가 많아지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이 상대인데 변수가 줄어드는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이 변수가, 저는 북한이 너무 어려워서 뭐라도 하는 게 가장 위험한 변수죠.
그게 가만히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대로 그러니까 북한이 자력으로 터져서 무너질 거다. 만약에 북한 내부에서 봉기가 일어난다. 그래서 북한 권력을 무너뜨릴 거다. 이게 남한 정부에 이게 유리하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결국은 남한에 대한 도발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서 그렇죠. 뭔가를 할 수 있는 이게 남한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리스크가 큰 변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쨌든 얘네들이 힘들어도 터질 정도로 힘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하면서 미사일을 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체를 쏜 게 그러니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똥줄 타는 거는 우리밖에 없는 거죠. 네. 똥줄 타는 거는 우리고. 똥줄 타는 거는 여당밖에 없죠. 자유한국당은 해피한데.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결국은 만약에 북한이 붕괴를 한다 쳐 스스로 붕괴를 하면 과연 그게 우리 붕괴했으니까는 만약 김정은 세습 권력을 누군가 무너뜨렸어. 그래서 뭐 또 정부가 생겼어요. 그 정부가 남한한테 우리 갖고 가십시오 하겠어요? 아닐 거라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권력이 또 다른 권력이 생길 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전쟁의 리스크는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한 변수를 안고 살고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 이제 북한의 제재를 좀 풀고 뭐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를 북한한테 퍼준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좀 한심하다고 느끼는 게 저는 리스크는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쉴 구멍은 만들어놔야 저쪽이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저런 식의 군사 도발을 한 거에 대해서 당장 그래 니들 죽을 것 같아? 뭐 대북 지원을 해줄게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것도 못하죠. 정말 반대거든요. 네, 그것도 못하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쐈기 때문에 그 이쪽에서도 저는 반드시 그 카드가 필요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대북 제재든 뭐든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런 군사 도발을 통해서 우리 그 남쪽에서 그 지원을 해주려는 계획이 그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획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니면 취소하겠다 뭐 그런 식의 이제 발표를 한다든지 저는 그런 무언가 이번 정부도 그 대북 정책이 왜 거기 이번 정부의 약점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 정부건 간에 그런 무력 도발을 했으면 그만큼 우리도 너희들이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더 이상 못 해주겠네. 그리고 다음에는 뭐 니들 잘하는 거 봐가지고 더 해주든지 말든지 그렇게 정할게라는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북한이 이때까지 했던 무력 도발에 비하면 발사체 몇 발 쏜 건 그냥 귀여워요. 그렇지만 엄청 귀여워요. 네. 그냥 귀여운 정도예요, 그냥. 뭐 진짜 그렇죠. 그동안의 무력 도발에 비해서는 정말 피해도 하나도 없는 진짜 자기네 섬 하나 이렇게 자기네 영해에 있는 섬 하나 폭격한 건데. 그러니까 뭐 진짜 군사 훈련을 한 거죠. 근데 발사체를 쐈다는 게 약간 민감한 거고 네. 이 시기에 이 대화가 깨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타이밍에 이제 쏜 거니까. 그리고 시기도 절묘하죠. 지금 이 시기도 우리가 니들 총선 앞두고 한 2주 일주일 전쯤에 이제 미사일 한 방 더 쏴줄 수도 있어. 이런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네, 이런 협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이게 북한 문제랑 국내 정치 문제랑 결합이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 변수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변수까지 감당이 되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예전에 유시민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김정은 보고 계몽군주가 되라고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희망이죠, 희망. 희망인데 국제 정치 그 다음에 북한이라는 사람들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잖아요. 거기서 희망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건지 결국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우리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가정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죠. 힘을 기반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일 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을 거라는 걸 깔고 가는 거죠. 결국은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이해관계와 권력 지형으로 알아서 흘러갈 거고 그 권력 지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김정은이 얼마나 오랫동안 권력체계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의 권력층이 얼마나 그 권력을 가지고 오래 갈 거냐에 대한 그 하나의 목적인 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딜을 하는 거지 갑자기 거기서 김정은이 국민들
잘 살게 하겠다고 나가지고 개혁경제 시장 개방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저도. 근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긴 하는데 속으로는 뒤에서는 대비를 하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뭔가 포용을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거죠. 네. 근데 그게 어려운 건데 나 진짜 어려워요. 지금 고민은 정말 그렇게 믿고 있을까 봐. 네, 네.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돼요. 네. 정말 지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김정은이랑 몇 번 얼굴 면대면으로 보고 그다음에 백두산도 갔다 오고 그랬다고 해서 정말 이 사람이 나랑 친구이거나 나랑 선한 의도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믿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럼 사기당하거든요. 그런 걱정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죠. 네. 네.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렇게 당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아니 가족도 사기치는 세상인데. 근데 사실 크게 당한 건 없는데 아직까지. 근데 이번에 저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이슈가 되고 어쨌든 남쪽에서 봤을 때 이쪽 남한에서 봤을 때는 무력 도발로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야 군사 훈련이라고 그래 니들 군사 훈련이네 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본토랑은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하와이든 그렇죠. 괌이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말 정밀하게 이제 뭐 경기도권을 타격을 할 수 있는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ICBM 훈련보다 이게 더 지금 싫어요. 훈련이 네, 더 그렇죠. 민감하죠. 네. 남한, 지금 방어책으로 방어가 안 된다니까요. 네, 지금은 사실은 ICBM 쏠 때 우리나라가 남한에서 막 그 대한민국에서 막 난리친 때 저거 우리랑 상관도 없는 거 가지고 왜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쳐 막 저거 쏘면 우리나라 막지 막 불바다 될 것처럼 안 쏘거든요. 우리나라한테는 이번 거가 문제지. 미국을 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저기 태극기와 함께 이제 휘날리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사실은 우리가 좀 민감할 수 있는 그렇죠. 네. 훈련인 건 맞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부 차원에서도 좀 대응이 필요하다고 봐요. 뭐 이번에 그러니까 메시지라도 뭐 유감이다라는 메시지라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질질 끌려가는 모양새는 아니다. 네. 북한한테 너무 질질 끌려가는 모양새는 아니다. 이 아니 얘기는. 왜 나서가지고 국정원장이 나서서 뭐 미사일이 아니고 발사체다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굳이 북한 실드 쳐주냐? 네, 물론 이게 뭐 실드인지 아닌지 뭐 정확한 뭐 그냥 국정에선 정보를 전달하는 거니까 뭐 이거 미사일이 아니니까 뭐 발사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드 치는 거죠, 그게.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일이 커지지 않게 뭐- 하고 싶은 거죠. 뭐 엄중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뭐 유감이라는 표현을 하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요하다는 어쨌든 거예요. 네. 만나고 한 라인도 있고 하잖아. 네. 그러면 우리 좀 세게 나가야 되니까 니들 좀 걸러 들어.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좀 세게 표현할 거 얘기한 다음에 뭐 국민들한테라도 이렇게 엄중 경고하면 이렇게 네. 뭐 그런 게 외교 아닙니까? 뭐 전화를 한다든지 뭐 제가 뭔가 네. 뭐 제스처를 좀 취해줘야지 국민들이 좀 우리 정부를 믿을 수 있는. 네. 제 롤게임에서 서포터만 이때까지 해왔거든요. 지금 뭐라도 한마디 하면 제 삐져서 던져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려워. 어려워요. 북한을 북한은 상대하는 미친놈이에요. 건 미친놈.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난이도가 너무 높은 외교야. 그치. 예, 그거는 우리가 온 국민이 지금- 다 알고 있어. 지금 유견패한 애가 야소를 골랐다.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픽창에서 싸우면 안 돼요. 어려워. 픽창에서 싸우면 안 돼요. 근데 그 전장에서 내가 이탈할 수도 네, 없어. 그렇죠. 그렇죠. 게임이야. 그냥 네. 나가면 그만이지만 이게 현실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탈주도 못 하는데. 또 하나가 김정은이랑 북한 지도부는 사실 이 바닥에서 최고의 전문가예요. 맞아요. 평생 이것만 생각해오고 진짜 평생 이 강만 보고 밀당의 대가들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던질까? 지금 타이밍만 재기 위해서 한 달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북한이 이때까지 김일성 때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때까지 김정은이 그쪽으로는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김일성, 김정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딜을 쳐가지고 막 얻어낸단 말이에요. 맞아요. 벼랑 끝 전술 다 먹혔거든. 역시 정말- 메타는 선도해야 돼. 정말 메탈 많은 걸 따라가면 안 돼요. 얻어냈어요. 네. 죽는 것도 없이 얻어낸 게 많아. 줄 게 있어야 주죠. 물론 뭘. 북한도 많은 거를 진짜 뭐 비핵화 육자회담 해서 뭔가 얻어낼 그걸로 이제 좀 하려고 했었던 게 잘 안 풀린 경우도 있지만 얻어낸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외교만큼 북한한테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조사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쨌든 간에
뭐라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를 실드보다 네. 여기에 왜냐면 이거는 그 우리나라에 위협을 줬지 미국의 위협을 준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나라에 위협을 준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뭔가 메시지라도 뭐 삐지든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 완전히 던질까 아니 봐. 던지면 어떡해. 나 지금 승급점 나팔인데. 진짜.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걸 하면 북한이 막 화를 막 내고 저 새끼들은 아니 군사훈련하는 거 우리가 안 쳐들어갈 게 뻔한데 우리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니네를 왜 쳐들어가니?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 할 때마다 막 뭐라고 했잖아. 근데 저 미사일 하나 쏜 거 가지고 짜증나네 이러면 미군이랑 우리가 막 훈련하면 쟤네들 짜증이 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아니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인정해요. 옛날에는 인정해요. 우리가 안 쳐들어갈 건데 니네 쳐들어올까봐 우리가 훈련하는 거잖아. 약간 이런 거였거든. 근데 실제로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쏜 거에 짜증나는데 그럼 미군하고 그 막 항공모함 막 와서 여기서 그렇죠. 막 훈련하면 북한 입장에서 좀 쫄긴 쫄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신경 쓰이겠죠. 이게 진짜 북한과의 관계는 이 새끼들이 대화가 안 통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놈들이고 어떻게 칠지 모르니까 그리고 받을 게 없어. 그게 제일 커요. 근데 평화라는 거의 가치가 생각보다 크긴 하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나 아니면 주식 시장만 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이 있으니까 네, 있죠. 맞아요. 네. 그냥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람들이 잘 이제 좀 가물가물하겠지만 그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네. 평화는 소중한 거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지불해야 될 필요가 네. 있고 어렵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결국은 우리도 지금 보세요. 트럼프 형님의 결단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용단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근데 용단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안전해진다는 생각도 잘 안 들어요. 그래도 많이 나아지죠. 그러기는 하겠지만 훨씬 나아지죠. 왜냐면 그렇게 했어요. 그 트럼프가 그러면 좀 딜 좀 합시다. 제재 풀어주고 너 이거 갖고 와봐. 해서 분위기가 좀 좋아졌어. 그러면서 막 서로 웃으면서 막 사진 찍고 군사훈련 좀 안 하고 막 이렇게만 돼도 그러다가 북한이 또 약간 미친 짓 하면 미국이라는 형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약간 이렇게만 되기를 우리는 대박으로 막 꽝 이게 이렇게 안 해도 조금씩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풀어주고 좀 땡겨오고 근데 지금 결국 다 내놔. 그렇죠. 이거를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불안한 거잖아요. 북한이라는 거를 사실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만약에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다시 점령을 해서 북한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강경파가 없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없습니까? 세력이 30%예요. 지지율 33%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싸우자고 하면 전쟁을 해서라도 우리는 북한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그 주장은 못해요. 해병대 무시합니까? 지금 윤중천부터 매달 바로 나올 건데. 그래서 그런 이제 미국은 뭐 강경파, 온건파 이런 게 이제 권력을 견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강경파라는 거는 북한하고 대화하면 안 된다지 북한을 쳐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가 있지만 그게 유의미한 숫자의 세력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얘기하는 그런 강경파까지는 제가 팀게임 20년 해보니까 근데 북한도 약간 실기한 게 제일 눈치 보고 제 생각이 좋았던 시점이 뭐냐면 트럼프가 북미 대화가 잘 되면서 노벨상 받냐고 기자가 물어봤을 때 세상 행복한 미소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빨리빨리 치고 나가서 그렇죠. 그때 뭔가를 던져줬어야 됐어요. 더 1+1 줬어야 돼. 그게 뭐냐면 위에서 라인전 쏠킬 따고 서로 쌍따봉 나온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 근데 분위기 좋을 때 으쌰으쌰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 약간 실기한 감이 있어요. 영변 하나만 줄라 그러니까 사실 예. 영변만 줄라 그랬는데 야 하나 더 줄게. 그렇죠. 이런 거 막 해서 으쌰으쌰하고 그때 이제 가면 서로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거 김정일이었으면 저는 이거 네. 딜했다고 봅니다. 그 김정은이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딜을 잘 못해요. 타이밍 놓친 것도 맞아. 그러니까 이제 와서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타이밍 놓쳤으니까 삐용 쏘면서 남한 정부 빨리 뭐 좀 하라고.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못 믿을 만한 게 근데 북한이랑 미국이랑 서로 통수의 역사가 너무 거기도 한 5, 60년 됐잖아요. 너무 깊어. 통수의 역사가. 그러니까 결국 그 타이밍을 통수를 치지 못하게 서로 그 타이밍을 재는 게 외교인데 저도 북한이 좀 더 통 큰 양보를 했어야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간에 이 전쟁 분위기를 확 없애는 게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 승급전 막판인 서폿의 입장에서는 그때 분위기 좋게 갔었어야 됐는데. 분위기 좋아야 되는데 갑자기 틀어지니까. 정말. 자, 아무튼 북한이 이제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를 쏘면서 남북 분위기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미북 분위기도 좀 묘해지고 있고 북한이 또 러시아를 가고 뭔가 지금 그 똥줄이 타는 건 느껴져요. 저 그 영상 보셨나요? 푸틴이 악수하려고 탁 내밀었는데 김정은이 딱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딱 잡아주더라고요. 일부러 지각했다. 지각대장 푸틴을 만나러 가는데 일부러 더 지각을 하는. 푸틴이 30분 늦었지만 김정은은 1시간 늦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얘네도 보통은 아닌데 이거 정신 나갔어요. 그러니까 둘 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군상이에요. 약속 잡아놓고 약속 시간에 씹는 새끼들 있거든요. 정말. 아니, 북한이라는 나라는 진짜 짜증나. 근데 푸틴한테 하는 거 보면 참 진짜 뭐라고 얘기가. 근데 어쨌든 아니 뭘 가지고 있다고 그 러시아 푸틴한테 그렇게 개겨서 본데 미국한테 자꾸 이제 뭔가 시위하려고 러시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가서는 또 거기에서 자존심을 또 챙겨. 그러니까 뭐 하는 애들이야. 그런데 북한이 가진 지정학적 위치는 사실 너무 기깔나는 위치긴 해요. 그건 그래요. 러시아도 있지, 중국도 있지, 밑엔 남한이지, 우리나라지, 그 다음에 오른쪽엔 일본 있지. 정말 최고의 위치에 들어가 있긴 하죠. 그거 가지고 배팅하기에는 배팅한다기엔 너무 좀 얘네들이 뭐 말이 안 통하긴 하는데 아무튼 요 이제 북한과의 정세는 실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백두산 폭발하는 것보다 더 와닿죠. 와닿죠.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거 하나에 주가가 요동치고 그럴 수밖에 없고 막 관련주들이 폭락하고 폭등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피부에 딱 와닿는 게 북한 정세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북한하고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건 하나예요. 통일? 통일은 아니고 평화죠. 네, 그렇죠. 어느 정도 담보되는 영원한 평화까지도 바라지 않고 영원한 평화는 결국 통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최소한 30년에서 50년은 가는 안정적인 담보된 평화 여기서부터 스타트 하기를 원할 거예요. 저는 한 5에서 10% 정도는 내가 죽지 않는 거기까지. 무력 통일, 내가 죽지 않는 무력 통일 뭐 이런 정도까지. 네. 그렇게 정말 5에서 10%는 원할 것 같은데. 나이든 중이병이죠. 그런 것들은 전쟁하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전쟁터에 총들 힘 없는 사람들이 전쟁하자 그래요. 나 지금도 죽지 않았어. 이렇게 나가가지고 자기 지원할 거라고. 전 지금 전쟁 나면 저는 지금 가야 돼요. 전 전쟁 나면 실제로 지금 들어가서 많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전 전쟁 나는 거 정말 바라지 않습니다. 전쟁 나면 안 되죠. 네. 자, 북한과의 동향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